저희가 하나 중요한 장면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말하기를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내용에서 보면은 정원호 후보는 왜 말을 못하느냐. 다른 말은 뭐 다른 거 하세요 좀 하는데 왜 이 바로 폭행 사건 이게 5.18 시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여정호번과 외박 요구 때문이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기자들부터 막 쏟아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그 장면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크게 띄워주십시오. 이게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저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파란 잠바를 입고 나왔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인데 정원호 후보는 파란색 넥타이만 맸을 뿐 양복 차림입니다. 혼자만 도드라져 보여라 이런 뜻 같은데요. 여기에서 기자회견이 이제 아마 공약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뒷부분에 있다가 잠깐만요 조금만요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으로 나와서 서 있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묻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자 어떤 여성 기자가 아주 당찬 목소리로 묻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 지금 저 화면에 띄워 있는 것 이건 잠시 뒤에 띄워주세요. 제가 띄워달라 그러면 띄워주십시오. 답변을 듣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여성 기자가 얘기를 한 다음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해서 25만 원 지원 공약을 발표하셨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 정원호 후보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정원호 후보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머리가 좀 이렇게 시원하신 저분 말이죠.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저분이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원호 후보의 답변을 제지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동물 25만 원 뭐 지원 공약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사회자가 끼어듭니다. 이럴 때 정원호 후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꿀먹은 곰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뭐라고 하느냐. 죄송한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발표한 것만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달라. 저희가 다른 장소에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정원호 후보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기자들이 듣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서울 시민들이 듣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공약이야말로 공약집 나중에 주면은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보도가 가능하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제 김재섭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던 그 폭행 사건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정원호 후보가 뭐라고 하느냐. 네, 없으시면 그만하시죠. 정원호 후보가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딱 입을 여서 한다는 말이 그만하시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하시죠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어떤 남성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관련된 것은 아니고 현안 관련된 질문인데 오늘 김재섭 의원이 밝힌 폭행 사건 거짓 해명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러자 사회자가 또 끼어듭니다. 그건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 밝은색 바탕에 써 있는 그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느냐. 후보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기자들이 동시에 외칩니다. 후보자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뉴스가 되지. 다른 뭐 동료,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들, 사회자들 이런 사람 입을 통해서 말고 후보자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 아니죠? 와,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 아니죠? 이야, 이게 뼈 때리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자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의 정원우 후보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아까 원래 큰 화면 보여주십시오. 캡처 화면인데요. 큰 화면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그때 기자들이 딱 묻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매번 민감한 것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사실 정원호 후보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그 정원호 담당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감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질문에서 그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매번 민감한 거 피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그러니까 현안에 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령 멕시코 칸쿤 이런 거 나오면 이 못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매번. 그때도 못 물어보게 하더니 이번에 술집에서 여종업원 외박 요구 이거에 또 못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민감한 거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자가 또 말합니다. 이럴 거면 기자회견 왜 하십니까? 제가 정원호 후보 측이 되어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라. 정원호 후보 본인이 본인의 입을 직접 입을 열어서 이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경우 나중이라도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곧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될 수 있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설령 어찌어찌 해서 6월 3일 투표가 끝난 뒤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여종업원 외박 요구 시비 사건 이것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사실과 다른 진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면 가령 그때 그 여종업원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든지 그때 술집 주인이 나와서 증언을 한다든지 그때 맞았던 4명이 있는데 경찰관 2명, 민간인 2명 이 4명이 지금 주진우 의원이 오늘 아침에 공개한 그 한 사람 말고 나머지 4사람이 일제히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미래에 정원우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달 못 가서 당선 무효형이 되고 서울시장 선거 다시 치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자들이 빗발치듯이 매번 그렇게 민감한 질문 피하시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이럴 거면 기자회견 왜 한 겁니까? 기자들이 지금 한가한 줄 아세요? 얼마나 바쁘다고요? 그런데 뭐 긴급 내용이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 한다고 해놓고서 아니 정작 기자들이 묻고 대답하고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한사코 막아서고 뒤에 서 있던 마포구청장 후보가 딱 와가지고 답변하지 말라는 식으로 제지도 하고 이러면 뭡니까? 정원 후보는 뭡니까? 꿔다 놓은 보리자루인가요? 절집에 간 새색시입니까? 저런 정원호 후보가 나중에 서울시장이 된들 자기의 이 서울시정 철학을 가지고 서울시를 운영하겠습니까? 매번 민주당의 지시에 따르고 매번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나왔던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의회 속기록 의장 유봉길 다음은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행일 의원 신정 1동 출신 장행일 의원입니다. 지난
지금 이제 여러분 자막에 보신 저 대목입니다. 저 대목이 핵심이어서 저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 신정 5동 모 카페에서 민선으로 뽑은 구청장이 선발이 되어 보좌를 해야 할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저 당시에 유행했던 그 양주는요, 뭐 패스포트, 캡틴 큐, 뭐 썸씽 스페셜 이런 국산 양주가 저 때는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 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 등으로 협박하면서 저게요 왜 협박이 되냐면요 저런 술집 영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양천구청의 구청장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술집 주인으로 보면 그 술집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가 와서 여 종업원하고 뭐 모텔이든 호텔이든 가겠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게 거절당하자 앞으로 영업 다 해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말은 분명 협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원호 비서는 이 모 의원의 이 비서관에게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네, 그 뒤에 경찰관이 오자 경찰관도 머리로 들이받고 또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원호 비서는 당시에 자해행위를 했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주먹으로 막 눈퉁이 밤퉁이가 되도록 두들겨 팼다 이런 뜻이죠. 왜? 쌍방폭행으로 만들려고. 눈퉁이 밤퉁이 이건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본 말이고요. 어디를 자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김재섭 의원을 고발했다고 하니까 자, 잘 됐습니다. 이참에. 고발했으면 첫 번째 어디다 고발했는지는 민주당이 빨리 밝히기 바랍니다. 어디다 고발했나요? 양천경찰서입니까? 아니면 김재섭 의원의 그 의원 사무실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인가요? 아니면 이게 서울시장 후보에 관계된 일이니까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나요? 자, 고발을 했으면 그 경찰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고발인과 피고발인 그리고 증인,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하기 바랍니다. 누구냐? 일단 피고발인 김재섭 의원 불러서 조사하세요. 그다음에 고발인 정원우 후보도 불러서 조사하세요. 그다음에 술집 주인 불러서 조사하세요. 술집의 여종업원 불러서 조사하세요. 그다음에 맞았던 경찰관 2명 불러서 조사하세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비서관 불러서 조사하세요. 그다음에 또 맞았던 시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하세요. 정행일 의원 불러서 조사하세요. 그리고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씨 그 사람 불러서 조사하세요. 총 9명이네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빨리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고발 사건을 접수한 그 경찰서는 특별 수사반을 꾸려서 10명쯤 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 따로따로 조사해서 진술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질문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5.18 정신에 대한 논쟁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여 종업원과 외박 요구 시비 사건이었느냐?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분들도 바쁘고 경찰도 바쁠 테니까 다른 거는 다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이미 판결까지 나와서 벌금 400만 원 나온 그런 거니까 뭐 다 끝난 거죠 뭐. 문제는 뭐냐? 왜 폭행 사건이 벌어졌느냐? 왜죠? 왜? 육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왜 주먹이 오가고 시작됐느냐? 주먹을 왜 정원호는 왜 주먹을 날렸느냐? 왜? 5.18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여 종업원 때문이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정치에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훗날에 후환이 돼서 돌아오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정치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표정으로 할 수 있으면 절대 말을 하지 말라. 두 번째, 말로 할 수 있으면 편지를 쓰지 말라. 이게 이제 한 200~300년 전부터 내려온 미국 정치인들에게 속담입니다. 왜? 증거가 되니까. 그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그게 말로 했다는 증거가 안 돼요. 단 편지를 쓰면은 이거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표정으로 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라, 말로 할 수 있으면 글을 쓰지 말라 이랬는데 한국 정치에서 오늘날은 순서가 약간 바뀝니다. 표정으로 할 수 있으면 SNS에 글을 올리지 마라. SNS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파괴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전화통화에 의한 말은 다 녹음이 남습니다. 그때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원우 후보가 어제 공약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기자들로부터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러실 겁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까? 라는 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그대로 견디면서 기자회견장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 일은 지금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